혜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청소해온 호화로운 호텔 객실의 구석구석에 값비싼 향수와 섞인 바닥 청소제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녀가 했던 일은 너무 부유해서 그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사람들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간의 일부인 듯이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이나 대강당 중앙에 걸려있는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처럼 그녀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모든 일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부유한 사업가 지훈 씨의 바이프 룸을 청소하기 위해 나선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이상한 이름일 뿐이었고 거의 직접 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항상 바빴고 항상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호텔에 몇 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그녀는 화장대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수건을 쥔 채였고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었다. 방 안에서 손님들이 수다를 떨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오늘은 어조에 뭔가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참고 귀를 더 가까이 대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고도 친숙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훈의 아내 유나예요. 그녀는 그녀를 여러 번 보았고 그 여자는 항상 우아한 태도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여행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겁니다. 혜진이 목이 메었다. 그들은 지훈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심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누가 그녀를 믿을 것인가? 그녀는 단지 하인일 뿐이고 이 호사스러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가 신고하면 그녀를 찾아가 입을 다물게 할까? 이 놈들은 분명히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는군요.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척하고 평소처럼 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방을 나가기 전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경고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씨는 호텔 로비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말할지 말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가 조용히 있었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아껴갈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서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나자 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그에게로 빠르게 걸어갔다. 해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경비원들은 즉시 긴장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혜진이는 침을 삼키고 손으로 제복 자락을 움켜쥐었다. 저는 가정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오늘은 출장을 가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다가 차가워졌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혜진은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목소리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나를 믿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조심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내가 틀렸다면 당신은 비행기를 한 번만 잃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옳다면 그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두었다. 그들 사이에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우는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돌아서 걸어갔고 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자신의 작은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매우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그녀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몰랐지만 그가 조심해 주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문을 나서려고 하자 어떤 광경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고급차 한 대가 대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혜진이에요. 그녀는 조심조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예, 그 남자는 차 문을 열고 흰 봉투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열쇠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이곳을 떠나. 너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선 안 돼.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올려다보았고 그는 아직도 그녀의 반응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남자는 미소 지었다. 지훈 씨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는 당신이 더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냥 차에 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혜진은 머뭇거렸다. 이게 함정이야. 지훈이가 정말 사람을 보낸 거야. 아니면 유나랑 저번에 들은 준서라는 남자의 보복이야. 그녀는 봉투 속의 열쇠를 보며 머뭇거렸다. 열쇠에는 아파트 1203 로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타워에는 엄격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한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지훈이 준 선물이라면 그는 아마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보호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녀는 급히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뭔가 이상해. 지훈 씨가 나를 새 아파트로 데려다 주러 사람을 보냈는데 어때? 몇 초 동안 전화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민서가 속삭였다. 혜진 씨,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알아요? 방금 공항에서 지훈 씨를 살해하려 한 사람이 체포됐어요. 혜진의 온몸이 차가워졌다. 누구야? 유나, 그의 아내요.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래서 지훈이는 나를 믿었어. 출장을 가지 않았고 그 덕분에 치명적인 함정을 피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결국 몇 시간의 고민 끝에 혜진은 옛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급차에 올라탔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내 눈앞에 황지아타오가 나타났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웅장한 아파트 건물입니다. 혜진은 1203호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호사스러운 광경에 깜짝 놀랐다. 반짝이는 나무 바닥, 현대적인 가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발코니.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싹텄다. 준서와 암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녀를 내버려둘까? 혜진은 새로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밝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네요. 평범한 청소부였던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호사스러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녀는 이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게임에 뛰어들었고, 자신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서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혜진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지만 지훈에게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는 건 알아. 큰 실수야.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한 채 전화기를 꽉 쥐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멸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진한 척하지 마. 고급 아파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 망상하지 마. 입을 다물 수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삐삐삐삐.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긴장되어 있습니다. 위협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 방금 누가 전화해서 협박했어. 민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혜진은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았다.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침묵. 그러자 민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뭔가를 해야 해요. 그냥 앉아서 그들이 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 경찰에 전화할까? 지훈 씨에게 말할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뭐라도 할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전화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믿게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녀는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릴 뿐일까요?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고, 지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지훈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건물에 다다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 건너편에 이상한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적을 지훈에게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 급히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모퉁이 테이블에 앉아 은밀하게 지켜보았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실제로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혜진은 카페의 나무 선반 뒤에 숨어서 차가운 물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아직도 밖에 서서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고 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수 없었다. 이때 그는 단지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지만 행동을 취할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린 후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듣고 있어요. 저는 혜진이에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누군가가 나를 쫓고 있어. 내가 경고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 말을 하기 전 긴 침묵이 흘렀다. 어디세요? 회사 근처의 작은 골목길 커피숍. 떠나지 마세요. 바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훈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뿐입니다. 약 10분 후, 또 다른 검은색 차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두 남자가 내려와 전문가처럼 보이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떠났다. 혜진은 두 남자 중 한 명이 지훈의 비서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그녀는 서둘러 카페를 떠나 차에 탔다. 지훈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분위기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손을 테이블에 얹은 채 눈은 차가웠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온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혜진이 침을 힘겹게 삼켰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훈의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가고 그의 눈은 날카로워졌다. 의심이 있어요. 유나가 혼자 행동했을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조종하고 있어요. 혜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누구야?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불렀다. 준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이름은 그녀가 호텔방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는 누구야?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많은 불법적인 사업 거래의 배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나와 관계가 있고 지금은 그녀를 침묵시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혜진이는 추웠어요. 그녀는 우연히 암살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힘에 우연히 접촉하게 됩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혜진은 지훈과 마주 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 같은 청소부가 그런 위험한 음모에 휘말릴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일의 배우가 준서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호는 손을 테이블에 기대고 앉았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위험하지만 무적이진 않아. 그를 폭로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혜진은 걱정이 됐다. 증거. 정말 찾을 수 있을 거야. 조사를 좀 했어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목소리가 굵어졌다. 그리고 호텔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셨다면 그 장소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혜진의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감시 카메라 말이에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급 호텔은 항상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혜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물러나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나쁜 놈들이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났다. 그럴게요. 그날 밤 혜진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핑계를 대어 개인 소지품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녀가 보안 구역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숙한 감독관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혜진아,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새로운 경비원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실수로 탈의실에 뭔가를 잊어버려서 들렀어요. 인사해 주세요. 태연은 웃었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는 건 흔치 않죠.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잠깐 쳐다봤다. 운이 좋으면 그녀가 필요로 했던 영상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태연아, 뭐 도와줄 수 있어? 혜진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혜진은 목소리를 낮추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훈 씨가 온 날 부해층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세요. 태연은 머뭇거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 또 보고 싶어? 혜진은 이건 저번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어요. 태연이가 멍청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내가 잘못 말하면 바로 윗사람에게 보고하면 되잖아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부분적으로 태연, 지금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지훈 씨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영상 녹화본만 있으면 됩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진심이에요. 혜진은 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비디오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준다면 나는 즉시 이곳을 떠날 거야. 원한다면 내가 온 적이 있다는 걸 잊을 수 있어. 태연은 입술을 깨물고 몇 초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서둘러야 해. 상관들이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공경에 처하게 될 거야. 혜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재빨리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명령을 입력했다. 여기요. 태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유나와 준서라는 남자가 방문 근처에 서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유나가 입술로 한 말 한마디가 혜진의 척추를 오싹하게 했다. 그는 절대 예상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 여행을 그의 마지막 여행으로 만들 거야. 태연은 침을 삼켰다. 이게 정말 살인 음모인가? 혜진은 심호흡을 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태연은 재빨리 영상을 복사했다. 데이터 로딩이 끝나자 그녀는 서둘러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구나, 태연아. 네가 얼마나 나를 도왔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심하세요. 이런 짓을 감히 하는 사람은 분명 단순하지 않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재빨리 감시실을 나갔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증거를 지훈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야른 철사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그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녀는 잠시도 지체할 틈 없이 택시를 타고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업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제가 필요한 게 있나요? 지훈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나와 준서의 대화를 녹화한 감시 카메라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입의 움직임으로 미스터 지훈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USB를 받았고 그의 눈은 차갑게 번쩍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이 데이터를 즉시 당국에 전송할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받고 떠났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게 다예요. 왜 물어보시나요? 지훈은 의자에 기대앉으며 생각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이건 전쟁의 일부일 뿐이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고 전화의 반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자마자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서가 떠났어요. 혜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준서가 실종되었다는 건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혜진아. 혜진은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혜진은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었고 가슴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준서.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빨리 행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가 이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는 아직도 그녀를 쫓고 있거나 더 나쁜 경우 다음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바로 지훈에게 전화했다. 문제가 생겼어. 준서가 문자를 보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우리가 그를 폭로하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가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말을 하기 전 긴 침묵이 흘렀다. 하인은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는 증거를 파괴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을 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는 즉시 말했다. 당신을 보호할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부하들이 그녀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뜬 채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지훈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할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도로 위로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차 문이 열리기 직전에 그녀는 비켜설 시간만 있었다. 한 남자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나와 함께 와. 혜진은 몸부림쳤지만 그는 너무 강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배에 강한 펀치를 맞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는 잠시 시야가 넓어진 후 자신의 몸이 차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준서는 조치를 취했다. 혜진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두운 방의 의자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 앞에는 준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너는 너무 귀찮게 굴잖아. 그는 비웃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침을 삼켰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그걸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증거가 있어. 준서는 웃으며 그 멍청한 영상 하나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도 겪었어.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방에는 창문이 없고 문 하나만 있었고 준서의 부하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녀를 바라보며 몸을 숙였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상대할 거야.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어. 혜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 그녀는 죽을 수 없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밖에서 발소리를 듣고 친숙한 목소리가 지금 그녀를 놓아줘 라고 외쳤습니다. 지훈. 곧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는 반응하기도 전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그의 불법 거래에 대한 추가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어젯밤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혜진은 밧줄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준서는 끌려갔지만 문 뒤로 사라지기 전 뒤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돌아올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끝났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준서와 유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쏟아졌습니다. 지호는 암살 음모로부터 탈출했고 더 중요한 것은 범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혜진은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익명의 가정부로 일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 혜진의 이야기는 위험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용기, 정의, 인내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청소부였던 그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악한 세력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력과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지훈을 구하고 악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용기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혜진은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행동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악이 강력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는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삶과 선함, 그리고 정직의 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